네, 코리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그니트 파이낸스라고 하는 클레이튼 기반의 디파이 3.0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된 질문의 경우에는 QR코드나 단축 URL을 참고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이그니트 파이낸스의 경우에는 먼저 상세하게 적혀 있는 이런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기반으로 여기 18장짜리인데 이것을 기반으로 제가 설명드릴 예정이고 요거의 풀 링크 같은 경우에는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뭐 하나씩 좀 살펴보면 원페이지 요약입니다. 원페이지 요약인데 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요 원페이지 요약만 보고 이 프로젝트가 뭔지 다 이해를 하실 분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기존에 우리가 디파이 2.0 모델에서 추가를 한 게 디파이 3.0 모델이다 라고 일단 뭐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뭐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파이 3.0이고 근데 NFT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클레이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또한 토큰 같은 경우에는 틴더와 플레임이라고 하는 두 가지 토큰이 존재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틴더라고 하는 코인은 뭐 거버넌스 코인이라고 이름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플레임 같은 경우에는 리워드, 즉 보상으로 받는 코인이 플레임 토큰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틴더를 스테이킹해서 가지고 있으면 플레임이라고 하는 보상 토큰이 나온다. 이러한 방식이라는 게 조금 기존의 디파이 2.0 모델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뭐 코어 밸류 이런 것들은 제가 뒤에서 그 페이지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파이 1.0과 2.0, 뭐 3.0 요것들에 대해서 차이를 조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디파이 1.0과 2.0은 어느 정도가 뭐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져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 보실 수 있겠지만 3.0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도기적인 성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디파이 1.0과 2.0은 가장 큰 차이가 여기 보이시는 리퀴디티, 유동성이라는 부분을 디파이 1.0 기존 모델에서는 유저들한테 빌리언, 렌티드 리퀴디티였다고 하면 디파이 2.0에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본드라는 채권을 판매해가지고 네가 LP를 가지고 오면 리퀴디티를 가지고 오면 우리의 거버넌스 코인을 줄게 이렇게 이제 판매가 되었던 것이 뭐 올림푸스 타워의 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클레이튼 쪽에서는 크로노스 타워의 K 아레노 그 다음에 네버랜드의 뭐 후크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판매가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디파이 3.0도 기본적으로 온드 리퀴디티라는 부분은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러면 디파이 2.0과 3.0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가장 큰 차이는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것은 디파이 3.0 같은 경우에는 텍스들을 부과했다. 그리고 일부 프로젝트들 경우에는 본드 방식을 포기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것은 이제 이쪽 프로젝트의 주장이니까 이렇게 일단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면 그 디파이 3.0 모델이라고 하는 이 이그니트 파이낸스에서는 그럼 어떤 모델을 들고 나왔느냐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소개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결국 이제 디파이 3.0의 기존 모델들도 약간 문제가 있었다라는 문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기존의 디파이 3.0 모델들이 단순하게 이제 텍스트를 부과하는 이러한 개념으로 들어갔다고 하지만 이것들에도 좀 문제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그니트 파이낸스에서는 디파이 3.0 중에서도 디파이 2.0의 대부분을 채용하고 디파이 3.0 모델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일부 솔루션들을 지금 붙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특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그 본드와 인베스트 그리고 NFT 비즈를 통해서 소강 모델이 붙는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우리가 디파이 2.0을 진행을 하다 보면 계속 이제 토큰의 개수가 늘어나는 개념이지만 소각되는 모델은 잘 없었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소각 모델을 가지고 온 것들은 뭐 디파이 2.1이라든지 조금 2.0과는 차별점을 두는 이러한 그 모델들이었다고 생각하면 결국 이그니트 파이낸스의 경우에도 디파이 3.0 즉 디파이 2.0에다가 소각 모델을 붙인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멀티체인을 우리가 나가겠다. 멀티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클레이튼으로 하지만 우리가 모았던 자산들을 다양한 뭐 뒤에서 보시겠지만 아발란체라든지 뭐 니어 이런 다양한 체인들을 연동을 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자산을 안정성 있게 유지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파이 1.0, 2.0, 3.0 그리고 이제 이그니트 파이낸스가 뭐가 다른지 뭐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뭐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 경우에는 링크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그니트 파이낸스의 차별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총 이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멀티체인을 사용하겠다. 이 멀티체인을 사용하겠다는 말은 결국에는 하나의 네트워크 위에서만 자산을 우리가 관리를 하다 보면 이게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이더리움 그리고 아발란체, 니어, 솔라나까지 이런 다양한 체인에 진출을 해가지고 자산들, 즉 이제 트레저리가 쌓여 있으면 그 트레저리들을 다양한 데로 좀 분산을 시켜가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강화해 보겠다라는 게 이제 그 출발점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토큰을 바이백하고 소각하는 모델들을 도입을 했다. 즉 뒤에서 보시겠지만 소각 모델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 일부는 이제 바이백으로 붙어 있는데 결국 그 발행된 토큰들을 너무 이게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해지지 않게, 즉 이제 본드 개념들이 계속 판매가 되다 보면 토큰이 계속 지켜져 나오니까 이것들이 장기적인 지속성 부분에서 떨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막아보겠다라는 게 그 다른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파이 2.0 모델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고이율을 유지했지만 물론 이제 높은 이율이지만 상대적으로는 낮은 이율들이 낮아갔다. 하지만 이그니트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바이백과 소각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하게 초반에 너무 달리지 않고 일정하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API 모델을 제시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FT 관련된 내용을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FAAS, 즉 뭐 AAS는 우리가 as a service라는 거고 F는 파밍이라는 겁니다. 즉 파밍 as a service라는 개념으로 이 시스템에 많이 기여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1000명을 꼽고 있습니다. 1000개의 지갑을 꼽아가지고 1000장의 불칸이라고 하는 이 NFT를 판매하겠다. 그럼 이 NFT를 판매했으면 이게 이득이 뭐가 있느냐? 요 NFT를 가지고 있으면 본드 판매액, 우리가 본드가 판매가 되잖아요. 그럼 그 판매 수익이 전부 다 트레저리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중에 10%는 돌아와서 유저들이 채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팔지 말고 계속 이제 진성 홀더가 되라. 진성 홀더가 되어 있으면 내가 NFT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NFT를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달달한 APR에 이러한 그 파밍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파밍 에이저 서비스. 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IDO 해서 정식 런칭 다음에 3주 안에 이렇게 런칭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 로드맵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IaaS 요거는 이제 이그니트 뭐 에이저 서비스 요러한 것 같은데 요거는 아직 그 언제 시기는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면 다양한 트레저리, 즉 멀티체인에서 받아왔던 수익의 일부를 또 이제 요 그 NFT, PFP NFT를 통해 가지고 채굴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 두 가지 형태 모두 어떠한 것들을 트레저리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채굴하냐는 다르겠지만 장기 홀더가 되면 내가 혜택을 줄게. 장기 홀더들한테는 혜택을 줄 테니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나가지 마라 라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그 조건들을 좀 걸고 있다. 즉 이제 이러한 서비스들이 우리가 기존에 뭐 화이트리스트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초기 내가 퍼블릭으로 진입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초반에 펌핑만 먹고 빠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우리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모델을 해줄 테니까 장기 홀더가 되라 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선순환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초반에 들어왔던 분들이 계속 지키고 있어야 뭐 추가적으로 가격이 유지가 되는구나 해서 이제 후발 그 진입하시는 분들도 같이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이 추가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별점이라고 보고 있는 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각 모델들, 다양한 쪽의 소각 모델들과 바이백 펀드 내용입니다. 여기 처음부터 보시는 언스테이크, NFT 민팅, 그 다음에 NFT 번, NFT 마켓플레이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소각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액션들을 취할 때 언스테이크를 한다거나 NFT 민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NFT를 태운다거나 뭐 이러한 걸 할 때는 전부 다 이제 그 나왔던 것들은 그 우리가 소각시켜버리겠다. 나왔던 코인을 소각시킨다는 거고 그리고 트레저리 이게 좀 특이한 건데 트레저리의 20%는 바이백하고 소각을 한다. 즉 우리가 기존에는 이 트레저리를 이렇게 바이백에 사용하는 케이스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일단 그 바이백 모델이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그 트레저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바이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좀 한 칼을 그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기존 모델들 대비해서 뭐 장점 뭐 이러한 부분인데 그래서 뭐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잘 작동을 하면 분명히 이제 기존 대비해서는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모델 같다.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그니스 파이낸스를 초반에 들어가는, 즉 IDO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뭐 다들 이제 원하시는 화이트리스트의 경우에는 뭐 디스코드라든지 이러한 그 다양한 게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지만 그러한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면 퍼블릭으로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정 같은 경우는 화이트리스트 구매자의 경우에는 한국 시간 기준 4월 5일 7시, 저녁 7시이고, 그 다음에 퍼블릭의 경우에는 4월 6일 7시다. 요거만 일단 먼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될 건지, 이런 것들은 뒤에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들었을 때의 가격은, 계단 가격은 36불에 살 수 있고, 맥스 50개까지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1800불치, 한 뭐 200만원치 되겠죠. 요 정도를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진행되는 퍼블릭에서는 48불에 판매가 되고, 요거는 이제 제한 없이 판매가 된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한 120만 불 정도를 조달을 하는데, 이 조달하는 것의 50%는 트레저리, 그리고 30%는 유동성 공급, 20%는 뭐 팀에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으니까, 요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상세 IDO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 5일날 그리고 시작을 한다. 그리고 4월 6일날 퍼블릭이 있다. 그리고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토큰 클레임은 4월 6일날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이트리스트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여기 이제 300짜리가 되어 있는데, 이 300짜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분배가 되어 있는지는 프로모션이라든지 기브어웨이라는 게 우리가 뿌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커뮤니티 헬퍼, 그 다음에 민 콘테스트, 디스코드 인바이트. 즉 우리가 기존에 다른 프로젝트들을 했던 것들과 동일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둔 링크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으신 민 콘테스트라든지 아니면 디스코드 초대를 한다든지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하신다면 화이트리스트에 선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좀 친절하게 남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4월 5일날 화이트리스트, 4월 6일날 퍼블릭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트래블룰 관련해서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코인들을 좀 바깥으로 빼놓으신 분들은, 개인 지갑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이 트래블룰과 관련해서 지갑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사전에 좀 미리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될 거다. 이거를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팀에서 디스코드라든지 웹페이지에 채팅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디스코드에 AMA, 즉 상담해주는 채널이죠.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팀1에 대한 소개도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은 사실 좀 보기 힘들었던 부분이죠. 사업화, 개발, 그리고 마케팅, 디자인, 이렇게 해서 팀1이 총 9분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KIC는 우리 어슈어라고 하는 우리 NFT 만들어서 주는 오딧 업체 있죠. 거기서 이제 오딧이 이미 이제 완료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이그니트 파이낸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이제 디파이 쪽으로 약간의 좀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시점에서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그니트 파이낸스에 참여하셔서 한번 좋은 투자 수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린 여러분.